자, 104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104페이지 32번. 요게 가장 좋아요.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자, 풀어오셨죠? 근데 봐봐요. 요 32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나름대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 32페이지 밑에다 35페이지라고 하나 써놔요. 요약집 35페이지. 자, 그러면 35페이지 와서 우리 한번 봅시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35페이지. 맨 위에 뭐가 있어요? 7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무슨 말소예요? 해면성 말소. 자, 요약집 35페이지. 찾았어요? 안 들려요? 자, 35페이지. 들려요? 자, 됐어요? 네. 한번 봅시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거기에 의의를 한번 봐봐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재행의 폐나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거기 한번 줄 쳐놔봐요. 다 쳐놨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자,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나오네요.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줄 쳐놔봐요. 그럼 거기에다 이제 밑에다 요걸 한번 써봅시다. 그 밑에다 요걸 갖다 붙일 수 있느냐? 뭐라고 써놨죠?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부지화된 거죠. 하천부지화된 게 이게 포락지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여기 이제 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답이 뭐예요? 지목이죠. 논답자. 근데 어느 날 장마철에 비가 와서 이렇게 하천이 됐어요. 그럼 자, 봐봐요. 지금 답에서 뭘로 바뀌었죠? 하천으로 바뀌었죠. 그럼 거기 봐봐요. 다시 읽어보죠. 다른 지목의 토지를, 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포락지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답에서 하천으로 가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저기 봐봐요. 그러면 포락지는 결론적으로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가 아니야. 답에서 하천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요. 요번에는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리아스 시케안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 토지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해일이 와서 싹 잠겼어요. 자, 뭐가 됐죠? 바다가 됐죠.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무슨 말소다? 해면성 말소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출발점부터.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신청 및 회복에서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은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그러면 봐봐요. 물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길게 해줘. 그래서 90일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지적소환청은 말소 통지, 토지 소유자 됩니다. 며칠? 90일. 그러면 요 90일은 뭐예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90일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자, 통지를 받았어요? 90일에 신청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으로 올라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무슨 말소? 직감 말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논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감 말소는 의무적이야. 회복 등록은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회복 직권으로 말소했어요.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 및 공유 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 되고, 바다를 관리하는 공유 수면 관리청에도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를 수수료로 해서, 그러면 청약을 했어요. 수수료가 뭐가 되죠? 면제. 그럼 결론적으로 그 밑에 수수료 뭐다? 면제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럼 만약에 바닷물이 빠졌어요. 일부만 잠겨서 청약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당연히. 일부가 잠기면 결반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가 잠기면 발생할 특이 없잖아, 결반. 전부가 잠겨야 결반이 발생하죠. 그러면 전부가 잠기면 청량할 필요도 없고 결반도 발생하지 않는, 결반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있잖아. 경계서로 생겼으니까 결반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논리. 그럼 해면성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우더라도. 그러면 이제 요걸 깔아놓고 자기가 이제 봐봐요. 문제를 32번을 그대로 깔아놓고 한번 자기가 이제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그럼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경우라서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잘라야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된다. 통지해줘야 되겠죠. 지적소원증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 또는 하천이 된 경우 하천 찾아내야 돼. 여기 찾았네요. 하천이 된 경우는 뭐라 그래? 포락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락지는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질문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지적공부의 수수료는 뭐 된다? 면제. 바다에 인접한 토지가 유실되고 최고 만조 때에 바닷물에 잠겨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방 축조 등의 방법에 의해서 가담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언상회복 복구하는 경우라면 토지는 소멸되었다고 뭐예요? 보기 어렵다. 지적소원증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그러면 끝에 직권 말소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럼 딴 건 신청 기간이 60일인데 요거는 신청 기간이 며칠이다? 90일이 되거든. 바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해면성 말소는 요 한 문제만 딱 풀어놓으면 돼요. 그럼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이제 90일은 90일인데 만약에 직권 말소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하여야 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있어? 그러니까 요 문제만 하나 딱 풀어놓으면 해면성 말소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자기가 못 풀면 이제 집에 가셔서 암기를 한 번 더 해서 그 밑에 한번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라는 거야,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요 문제만 하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요 문제만 하나 딱 풀어놓으라고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뒷장을 이제 풀어봐요. 이제 실력가가 되려면 이제 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이제 종합적인 문제야. 이제 논점, 분할의 논점, 합병의 논점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풀면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거진 90% 끝난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예. 1번의 중심키 불러봐봐요. 어디죠? 일부, 단결 변경, 또 하나는 60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거기를 딱 글씨가 거기서 보여야 돼. 근데 여기 이제 며칠 지나면 눈이 또 흐려집니다. 자, 그래서 2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여기가 칭을 해. 사동그라미. 아까 대도사. 지목 변경 없는 경우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있다. 그래서 아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대도사.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네. 자, 3번은 토지 소유자 일부 동그라미 쳐놔봐요. 행질 변경 찾았죠? 행질 변경 툭 치면 지목 변경 신청서로가 있어야 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딱 글씨가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은 토지 소유자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지명의 첩적이 서로 다르되 찾았다. 다른 경우 그러면 툭 치면 합병할 수 없다. 자, 5번에 토지 소유자는 국계법 나왔다. 국제법. 그럼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산지관리법이라면 등록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토지 이동 자유 종합적인 문제야.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도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요 35번은 이제 반드시 풀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 30번. 집에 가서 이제 나머지는 안 풀더라도 요거 딱 복습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풀지 마세요.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돼. 안 풀어. 그럼 나머지 요것만 딱 풀어보고 집에 가서
딴 거예요, 딴 거. 중개사법만 해요, 중개사법. 그 다음에 뭐예요? 민법학개론 하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35번만 딱 풀어라는 거예요, 35번.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적시적 변경. 뭐라고 써놨어요? 절차. 그죠? 이거 읽어봐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직접 변경은 내가 해야지 뭐. 우리 선생님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6번 선생 중에. 공법 선생이야. 강의할 것도 없는데 그걸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 절차야, 절차. 절차야.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외워야 되는 사람이야. 또 대단한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세법 선생이야. 그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뭐, 암기하는 절차법을 그걸 7, 8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개사법 선생이야. 조문 5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8주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50개 조문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다? 그러면 지금과 몇 년간 우려먹었어요? 27년간, 27번을 우려먹어서. 그러면 중개사법은 별 방법이 없어. 요약집 한번 딱 읽고 문제 계속 풀어봐야 돼. 틀려보고 틀려보고 틀려보고. 요약집 1000번, 100번, 10,000번을 읽어봐 점수 안 나와. 200번을 읽어도 점수 안 나와. 3000번을 읽어도 점수가 안 나와. 10,000번을 읽어도 안 나와. 200번을 읽어도 점수 안 나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요약집 한두 번 딱 읽고 문제를 풀어서 자꾸 틀려봐야 되는 거야. 틀려봐야 돼. 그러니까 몇 개 조문 되지도 않는 거 뭐다? 말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이 미치는 거야. 뭐야? 미치는 거예요.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져 버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법 선생님은 제일 대단하고요. 이 절차인데 뭘 강의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축적 변경도 결론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애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적 변경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축적 변경은 올해 출제 경향은 많이 떨어졌어요. 출제될 가능성은 뭐예요? 작년에 80%, 90%였는데 올해는 30%밖에 안 돼. 왜 30%를 남겨놔요? 작년에 출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너무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그래서 축적 변경, 그나마 조금 숙지를 해놔야 돼. 그럼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건, 뒷장, 요약집 적어놔요. 거기 107페이지 38번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야. 38번 문제. 그러니까 요 38번 문제를 하나 딱, 문제를 풀어놓으면 페이지 거기에다 요약집 35페이지라고 딱 써놔요. 그러고 나서 요약집 36페이지로 딱 들어와요. 이걸 애우지 않는 이상은 별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36페이지. 찾았어요? 그럼 집에 가셔서 오늘 한 번 더 부팅을 하라고, 애우는 거. 36페이지 한번 봐봐요. 축적 변경 및 무슨 절차? 청산 절차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다 써놨으니까 우리 한번 오늘은 또 암기를 해야 돼요. 봐봐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자, 그 강의 듣는 사람 소유자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삭상을 해요. 소유자 몇 자? 세 자. 토지. 두 자, 몇 분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뭐다 눈으로 익혀 놓으라고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자, 재건축결이 몇 분의 4예요? 5분의 4잖아. 그렇죠? 5분의 4잖아요. 그럼 5분의 4 재건축결이는 떠도 건쳐야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 며칠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결이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는 2개월이야. 기간은 2개월. 눈으로 익혀요.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럼 마찬가지야. 토지 소유자 몇 자예요? 세 자. 아니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 몇 자? 5자. 잘라요. 몇 자? 3자, 2자. 몇 분의 1? 그럼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자, 축적 변경 시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어때요? X 몇 분의 2? 3분의 2라는 거야. 3분의 2.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고요? 소유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무슨 말? 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축적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쭉 내려갑니다. 축적 변경 승인 절차를 얻어야 돼. 축적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절개를 거쳐서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도지사. 그러면 밑에 5번째 칸가 걸렸어요. 축적 변경 시행 공고, 공고 동그라미, 공고 20일, 공고 20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고 며칠? 20일. 그럼 옆에다 20일에다 화살표 딱 해놓고 그 다음 밑에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 몇 자예요? 세자 30일. 그래서 경계점 표지 30일입니다.
자,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망치를 세게 때려. 탁 때려. 그럼 끝으로 가봐.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야. 토지 표시는 무슨 촉탁이 발생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 맨 밑에 칸이죠. 그럼 축척경은 마지막 절차가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네. 감각을 그렇게 잡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청산금 상정, 청산금 공고, 요거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공고 및 열람 합쳐서 상상해 놓으라고 그랬죠. 공고 및 열람 그러니까 몇 자? 5자. 그래서 며칠? 15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청산금 공고, 자, 15일,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결정 공고예요? 시행 공고예요? 결정 공고, 공고 동그라미, 공고 몇 자예요? 20일. 그래서 2장. 청산금 납부 및 수령통지에서 자, 차익 처리는 누가 가져가? 지자체. 국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13회 때 2.5점짜리고 납부 뭐다? 납부 3월.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납바쌈이라고 그래요. 납바쌈. 그러니까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야. 자, 수령통지는 어떻게 오라고요? 수한육.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말장난을 그렇게 치니까 손살을 붙여놨을 거예요.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 밑에다 이렇게 와야 돼요. 납바쌈.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읽어봐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읽어봐요. 납바쌈 수한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은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이 신청 바로요. 그냥 작대기 여기 몇 개월? 1개월. 누구한테 제기해? 지적소관청에게 제기한다. 결정은 누가 해요? 축척변경위원회. 자, 심의결견은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자, 토지이동 시기는 어때요? 확정 공고일이야. 뭐야? 7일이야?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그러면 확정 공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척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확정 공고가 돼. 그럼 축척 변경의 토지이동 시기는 언제다? 확정 공고일. 지적 공부 정리 및 이제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토지 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축척 변경의 얼개를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받나? 시도지사 승인. A가 있어야 합병과 사업시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도지사 승인 사유에 제외되는 것 2개가 있어. 벌써 암기가 든 사람 2개를 외워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행공고 며칠? 20일.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지. 경계점 표지 몇 자? 30일.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 지번별 조사 쭉 가서 이제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청산금을 해야 돼. 청산금. 청산금이 결정돼서 결정 공고 며칠? 20일. 그럼 결정됐으면 이제 공고 및 열람을 시키는 거는 이제 15일 이상이고, 결정 공고는 이제 며칠? 20일이 돼. 20일. 이 신청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이제 차익 처리는 누가 가져가? 지자체.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확정하겠습니다. 무슨 공고? 확정 공고. 한번 봐봐요. 이걸 외우면 38번을 이걸 이해해서 푼다고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줘. 저도 써먹어 보게. 자, 그러면 107페이지 38번 문제 가서 한번 툭툭 치고 가봅시다. 자, 축정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해야 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네요. 자, 그러면 3번은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잖아. 자, 3번은 뭡니까? 경계점 표지 찾았어요? 몇 자? 30일. 그래서 그 경계점을 착상해 놓으라고. 며칠? 30일. 그러면 4번의 결정 공고 며칠? 20일. 납바쌈. 그렇죠. 납바쌈.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리지널 문제가 나왔다면 올해 축적 변경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축적 변경이 너무 작년에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그러면 작년에 기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기출 문제가 109페이지 42번 문제 가봐요. 42번 문제 풀어봐요. 작년 시험장에 나왔던 게. 자, 첫 칸은 뭐가 들어가요? 1개월. 두 번째는 납바쌈. 그런 정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2번. 그러면 41번 하나 더 풀어봐요. 이거는 워밍업 하는 거니까, 워밍업. 뭐 꼭 풀어보라는 말은 아니니까 자기가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기가 감을 잡아가요, 자꾸. 암기가 안 된 사람은 거기 문장을 보고 자꾸 착상을 해놓으라고, 착상을. 됐어요? 네, 정답은 4번이죠. 납밭상. 그래서 정답은 납반육이 아니에요. 6개월은 수한육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지적은요, 12개 못 맞으면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결론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암기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지적을 만점을 못 맞는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그러면 지적이 만점이 안 맞은 사람은 공부만 그냥 맨날 걱정만 하는 사람이지 앉아서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은 무조건 만점을 맞아요. 그렇다고 등기는 만점 맞을 수가 없어요. 한두 개는 틀려줘야 돼. 어려운 거. 등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이 한두 개는 어렵다고. 근데 작년에 보니까 만점 맞은 사람 많대요. 잘 찍어서. 자, 그래서 지적 한마디 입이 1000개라. 지금 봐봐요. 선생님, 제가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지금 와서요. 지적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한 대 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이 이해관계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등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저는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도 사실 이게 왁구가 안 짜져서 그래요. 뭐라고 써놨죠? 문제 틀이 있어. 13개가 있어. 그 13개 틀에서 지문만 바뀌어요. 지문만 변형이 된다고. 저번에 적어줬잖아요. 13개. 거기 안에서 지문만 바뀌어. 거기 안에서. 이제 틀이 똑같아.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몇 번 문제가 있어요? 46번 문제, 별표 3개, 올해 출제 예상 문제야. 올해 이제 요 문제는 어떻게 변형될지 기출과 주목이 됩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46번 문제, 112페이지 46문제. 내가 올해 안 나오면, 제가요, 올해 안 나오면 장을 찢어. 한번 풀어보세요. 112페이지 46번 문제. 됐어요? 네, 이걸 지금 봐봐요. 이걸 지금 고민하는 사람은 결론 공부 안 했다 이 소리야. 공부는 안 했다.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이야. 이 문제를 이거는 단 2초 만에 풀어야 하는 문제야. 암기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있는 사람은 벌써 공부가 안 됐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몇 프로는 70%는 그냥 찍고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70%는 공부가 가장 됐다라는 소리예요. 나머지 30%가 그럼 심각할 정도지 지금. 그럼 거기에다 요약집 39페이지라고 적어봐요. 그러면 외우고 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9페이지.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또 페이지 찾는 거 어려워해서 제가 오늘 어제 페이지 외우고 왔어요. 그래서 참 미치겠어요 정말. 혹시 또 등기법에 가서 또 대의 신청 찾을까봐. 자, 39페이지 찾았어요? 네, 39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의 대의. 그렇죠, 이게. 자, 그럼 선생님, 저는 일단은 이거 한번 봅시다. 저는 그러면 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자, 신청의 대의야. 대의죠? 대의는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대의 신청하려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있는 자다. 가름할 수.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봐봐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아니야?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없잖아. 그러면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푼다면. 만약에 안 외워서 푼다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인. 여기 대의 신청 안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상속인은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꼭 여기만 나오는 게 대의 신청. 이거는 요런 하다는 다 규정을 해놨지만 여기에 아닌 자도 대의 신청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토지를 점유한 자야. 토지를 점유한 자는 소유자야 아니야? 그럼 토지 소유자에 가름한 자가 아니죠. 그럼 대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한번 외우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 3번 봐봐요. 맨 위에 봐봐요. 단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 이게 방면에 바뀐 부분이야.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거기 나와 있죠? 첫 칸에. 자, 맨 위에 등록상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왜 제외될까요? 그러니까 입법상 오류가 생겼어. 알고 봤더니 등록상 대상 토지는 전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대시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언제나 누가 신청해야 돼? 토지 소유자가 신청. 그러고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니까 등록상 대상 토지는 대시 신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조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대시 신청해서 제외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공공사업 출소나 봐요. 공공사업을 벌리는 이제 공공사업. 그러면 공공사업을 벌려 학교 용지를 말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공공사업은 뭐라는 걸 대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몇 개? 8개지 뭐. 뭐가 있어? 학철수, 전자해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그렇죠? 얘네들은 대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누가 취득했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잘라봐요. 그럼 국가가 취득했으니까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있잖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잖아. 그럼 누가 가름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러면 그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 관리. 그러면 관리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뭐다? 공유자가 선임한 뭐다? 대표자가 돼. 대표자가 돼. 뭐예요? 읽어봐. 관리단이 많은데. 관리단이 많은 거야. 관리단이 많은 거야. 관리단이 많아. 집행기관이에요. 요거는 뭐다? 집행기관이고, 요거는 관리는 많은 거야. 요거는 대표관 아니야, 대표관.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관리단은 대표기관이고, 이거는 집행기관이네.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가 뭐야? 관리위원회라는 거야. 관리위원회. 그러면 관리인도 결론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관리는 토지 소유자에 뭐 할 수 있는 자야? 가름할 수 있는 자야.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 누가 가름할 수 있어? 공공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라는 거야. 그래서 관리인 또는 뭐다? 사업의 시행자. 그렇죠? 자, 404조는 뭐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거야. 채권자 대의. 채권자 대의. 여기는 채권자 404조는 대의라는 자체로 있다라는 거예요. 채권자 대의가. 그럼 선생님, 저는 뭐야? 저는 안 해올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든지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있는 자. 선생님, 저는 시험장 가서 속전속결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애우든지. 그렇죠? 애우든지. 자, 그러면 가서 문제 46번을 봐봐요. 이제 그대로 가서 이제 안 해왔을 때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할 신청을 대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국가 또는 지자체 툭 치니까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되네요. 자, 3번에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 여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등자로 표현이 안 될 때 유원지로 돼 있는지 유지로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 등자가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석에 유원지를 쑤셔 넣어준다고.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야. 자, 그 사업의 시행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부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뭐예요? 사업의 시행자. 맨 앞에 뭐가 붙어서? 공동주택의 부지. 여기 붙었네. 그러니까 무슨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 민법 404조 채권자 대의에 의해 규정해서 채권자와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권자. 지상권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인. 관리인이 없을 때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그렇죠, 대표자. 자, 올해 46. 여기에다가 이제 뭘 쑤셔 넣을 가능성이 크느냐?
등록상 대상 토지를 쑤셔 넣을 가능성이 커. 그러면 여기 4번이 변경될 수 있어요. 4번에다 쑤셔 넣어줍니다. 어떻게 쑤셔 넣어줄 수 있느냐. 민법 404조 채권자 D에 있어서 등록상 대상 토지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그때 X야. 안 돼. 채권자라 할지라도 등록상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 의미를 과연 이 등록상 대상 토지를 4번에다 쑤셔 넣어줄지 아니면 어디에다 근데 쑤셔 넣어줄 때가 4번밖에 없어. 4번에다 쑤셔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철저하게 준비해놔야 돼요. 올해 대의 신청. 그럼 선생님 작년에는 뭐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여기 봐봐요. 작년에 출제는 여기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시개발. 작년 출제가 돼버렸어. 도시개발. 그러니까 더더욱 대의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대의 신청, 작년에 도시개발 사업이 안 나오면 작년에 장을 찌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안 해도 돼. 근데 대의 신청은 반드시 해야 돼.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쥐자. 아니면 성을 갈든지 육갑성으로 바치든지. 해서 구갑성이 아니라 육갑성을 하네. 그래도 안 해. 그래도 안 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제 이제 종로 끝나고 애들 상의했어요. 오늘 할머니 생일이니까 가라 그랬더니 저는 가기 싫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집에서 놀랍니다. 놀아라 인마. 그래서 놀아라 인마. 그래서 핑계대서 성당 간다고 그러네. 오늘 성당 간다고. 내일 성당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내일은 일이 있어요. 막 그래서 어제 티격태격 하다가 요즘 많이 부닥쳐야 하고 중일이 이렇게 무서운지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중일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안 간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제 한번 둘이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요즘 시험 끝나고 저한테 윽박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거 있냐 그랬더니 열심히 안 하니까 역발을 치는 거지. 야, 시험 때문에 게임하는 놈이 어딨냐? 그랬더니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요. 아무리 윽박 질러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라고 안 그래요? 게임하면 돼라. 밥 먹으면 더 먹어라. 그래서 더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98, 지금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됩니다. 불을 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그러면 한번 해봐요. 46번 믿어보고. 선생을 안 믿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46번은 그러면 반드시 풀어놔야 돼요. 안 나오면 우리 내기 한번 해보자고요. 내기. 그 정도로 자신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요. 46번. 반드시 풀어놔야 됩니다. 자, 47번 여기 봐봐요. 자, 본능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여기 봐봐요. 공공사업에서 지목이 몇 개 있어?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럼 47번은 문제도 안 보고도 풀어야 돼. 정답은 유원지가 되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외워진 사람들은 바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안 해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제 한참 생각해야 돼. 자, 학교용지, 공공에 사용되는 수도용지, 공공에 사용되는 출도용지,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 하천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 요즘마다 답이 보가 나오잖아요. 유원지는 공공에 사용돼야 안 돼? 안 돼. 에베랜드, 영인 에베랜드는 누구 거예요? 삼성 거야. 상래. 이건 회장님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원지는 영인 에베랜드 거야. 삼성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원지는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 아니라. 그러면 시험장 끝난 거야. 벌써 영어는 문제도 안 보고 4번 찍어야 돼. 어떻게 나와야 돼? 시험장에.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래서 툭 찍고 넘어가야 돼. 이걸 고민할 정도면요. 공부 안 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 개도는. 자, 그러면 그러면 48번은 워밍업 한번 해봐요. 이제 워밍업 해봐. 자, 48번. 자, 요거는 워밍업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고민하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죠. 2번이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채 해당 토지의 관리는 어딨어?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안 미쳤어요.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거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암기가 덜 된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46번 문제는 반드시 하나 풀어놔야 돼요. 오늘 한 문제, 여기 페이지에서는 딱 46번 하나만 복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유원지가 들어갔어요? 네, 4번도 틀렸어요. 그러면. 자, 4번도 틀렸네. 그러면 복수 정답이 되네요. 정답은 몇 번? 2번하고 4번. 어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하고 4번이 돼요. 4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얘가 이제 뭐 편집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24대 편집 유원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유지로 돼 있었지.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뒷장. 자, 50번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또 이제 종합 문제네. 토지 이동의 종합 문제. 이런 것들. 이제 글씨가 사라져 움직이는데 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50번 문제. 자, 1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60일. 신경 쓸 필요 없어. 신경 넣어. 그냥 60일 가면 돼요. 2번은 봐봐요. 자, 임야대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객. 도시군 관리객. 군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도사. 그러면 도 나왔네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은 공동주택의 부지 나왔다. 공동주택의 부지. 찾았어요? 며칠? 60일. 끝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4번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건축물 용도, 지목 변경.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60일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5번이네. 거기 90일. 회복 등록. 끝에 봐봐요. 하여야 한다. 틀렸죠? 회복 등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의적이라는 거.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요 문제 풀 정답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요? 안개야 풀리잖아. 안개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진다.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 자체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53번 문제가 있어요. 53번. 53번 문제가 여기 이제 페이지, 그 밑에다 39페이지라고 써놔요. 이게 소유자 정리야, 소유자 정리. 근데 요 소유자 정리를 선생님 저는 안 해오고 싶어요. 그러면 39페이지라고 적어놓고 53번 문제 꼭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역집으로 한번 가봐요. 39페이지 하단에 뭐가 있느냐면 제4절 무슨 정리가 있어요? 지적공부 정리. 자, 지적공부 정리 어디에다 써놨냐면 밑에 아니면 우측에다 이런 걸 하나 써놨을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기가 나는 안 해오고 싶다. 나는 진짜 안 해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읽어봐요. 무슨 정리예요? 지적정리. 지적정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실관계 정리와 뭐예요? 권리관계 정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관계 정리.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힘써요? 바로 지적소관청이야. 지적소관청이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또 여기는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뭘 중심으로? 누가 하죠? 등기관이. 어디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이 몇 하나 되어 있다? 이하나. 그럼 봐봐요. 지목이 바뀌었어.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누가 바꿔? 지적소관청 이런가요? 선대장, 후등기 이렇게 해주는 걸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적탁하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래서 뭐 해봐요? 등기필 통지제도다. 이렇게 했지.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무슨 관계? 사실. 읽어봐요.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사실이라고 읽어야 돼. 사실. 이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앞에 사실이 나오면 지적소관청도 사실에 힘쓰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A하고 A'가 나왔으면 A2'가 나와야 돼요. 요 B면 뭐다? B', B2'가 나와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나왔는데 B'가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앞에가 뭐다 나오면 A', A2'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강의가 그러면 안 외우려면 요걸 감각적으로 익히든지 안 익히든지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갖다가 이제 거기 이제 문제 요약집 39페이지로 적어놓고 문제에다 그대로 다 갖다 붙여보자고. 안 외웠을 때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지적공부의 토지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것. 신규 등록을 뭐라 그랬어요? 제외. 왜 신규 등록은 제외될까요?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 변경 줄 서놔봐요. 소유자 변경 찾았어? 소유자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리니까 뒤에 얘가 따라 붙어야 돼. 등기소 등기관이 따라 붙어야 돼.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반응한 근거들이 있어. 뭐가 있어? 등이 뭔데? 등기필증, 등기필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해서 정리한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잖아. 자기가 안 외우더라도. 그러면 2번 지문을 가봐요.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아니니까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가보죠.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줄 서놔봐요. 토지의 표시가 권리의 사실이.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어떤 과정인지 봐봐요. 자, 지금 읽어봐요.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요, 등기부를 곤칠 수 있어? 곤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럼 누가 힘써야 돼? 등기부는 누가 곤쳐야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아. 지금 등기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좀 곤치면 안 되겠니? 이 소리야. 이게 무슨 통지다? 이게 불부합 통지라는 거야. 불부합 통지. 그러면 봐봐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지적공부 토지소에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대신 정리하지 없는 대신에 뭐는 해줘야 돼? 불부합 통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토지의 표시가 그 자리를 소유자 표시로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소유자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속된 말로 뭐야? 속된 말로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한테 소유자 표시 좀 바꿔라. 너 인마 권리는 너 신경 꺼 인마. 너는 사실만 신경 써야지 왜 권리도 신경 쓰냐.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니까 신경 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얹으면 X다 오다. X가 되는 거야. X가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봅시다. 4번. 지적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상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어? 그러면 뭐다?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가서 열람비 내라고 그러면 뭐다?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겠냐 이거지. 그럼 수수료는 뭐다? 공짜야. 공짜라는 거야. 공짜. 이게 없으면 지적소관청도 등기소에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 저희 조문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럼 5번 가볼까요?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동 줄 서놔봐요. 소유자 변동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로 출발했으니까 권리로 마무리 져야 돼요. 소유자 변동 따른 지적 공부를 건의하고자 한 경우 토지 이동 줄 서놔요. 토지 이동 개념 잡아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토지 이동 자유를 뭐로 곤쳐야 돼? 소유자 정리 결의서. 봐봐요. 자기가 이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일단은 뭡니까? 자기가 만약에 문제를 암기를 안 하고 싶으면 이걸 자기가 논리적으로 가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자꾸 접해봐가지고 냄새를 맡아야 돼. 여기가 틀렸다.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고시 공부를 13년 하면 어때요? 문제는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왔어. 근데 왜 만점을 못 맞아요? 왜 만점을 못 맞을까요?
내가 출제원이라면 이렇게 안 냈을 텐데 또 생각을 해요. 혹시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 딴 데다 쓰는 거야.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뭐예요? 그냥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면 함정일지도 몰라. 그러고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확률이 뭐다? 합격하는 사람들이 모의고사 제일 많이 합격하는 사람이 뭐예요? 45점에서 55점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격을 합니다. 합격률이 제일 높은 때가 그 점수대야. 근데 뭐예요? 그러면 막판에 이제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거야. 애우든지 자기가 이해를 해서 풀든지. 그러면 많이 못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야 돼. 요 지문을 좀 냄새를 맡아야 돼. 그러면 아까 소유자 변동 축지만 어디로 가 있어야 돼? 토지 이동으로 가 있어야 돼.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앞에가 소유자 변동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면 뒤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되는 거야. 몇 번 풀다 보면 저절로 자동으로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문제를 한번. 그제 누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학원에서 저는 학개론이 안 나와요. 점수가. 학개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문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풀었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집에 있는 거 기출문제 한 권 갖다 줄 테니까 집에 있으면 녹으니까 그냥 풀어보세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한 번 안 풀고 성적 모의고사를 잘 보기를 바라냐 이거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번. 자, 54번 한번 볼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옛날에 요 54번은 저 25회 때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지내드는 게 이 문제예요. 봐봐요. 자, 25, 거기 몇 번이에요? 54번 문제. 여기 한번 볼래? 이게 15회 때 기출문제예요. 자, 봐봐요. 자, 다음 문제도 하는 것을 읽어봐요. 호가 뭐예요? 옛날에 호적동문이었거든.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거든. 근데 이걸 또 이제 등등등 해놨더니 이번에는 요 25회 때 나온다고 그랬더니 전부 등등등등등을 해놓은 거야.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거기 25번 봐봐요. 등. 한번 읽어보는 거야.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신청 접수서. 등기 신청 접수성이 어떻게 접수한다고 그게 근거 자료가 되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5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정답은 4번. 이런 문제. 이게 25의 기출문제. 기가 막혀. 여기 틀린 사람은 정신감정부터 받아봐야 돼. 정신감정부터. 아니, 그런 거 안 나온다고 그랬으면 제가 드디어 나올 때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대출될 거예요. 그랬더니 등등등을 했더니 여기까지 등해놨어요. 부선생님 전부 등자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등이 나오면 등기 접수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워먹고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는 이제 풀으셔야 되면,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 시험에 왔다고 한번 풀어봐요. 됐어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네요. 등기부에 무슨 표시? 아까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요거는 얘가 와서 정리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정리할 수 있거나 찾았어요? 정리하거나 틀렸죠?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정리할 수 없고. 그럼 이때는 무슨 통지를 해준다? 불부합 통지를 해줘요. 자, 그럼 무슨 표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무슨 통지해줘요? 불부합 통지해주죠. 애워놓고도 써먹지도 못한 게 56번이야. 56번 볼까요? 등기 기록에 적힌 내용이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관할 등기소에 뭐예요? 알릴 수 있는 경우. 뭘 찾아라? 이걸 찾으라는 거잖아, 이거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찍어봐요. 뭐가 있어? 3번에 있네. 3번에 무슨 변경? 지목. 그렇죠. 지목. 3번이 4번이에요. 4번이네. 4번. 그렇죠. 4번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자기가 애워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그 한 문제만 풀면, 그걸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전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58번이에요. 58번. 58번은 별표 3개 넣으세요. 요것만 하나 풀고 좀 쉬었다 가게. 58번. 거기에 요약집 37페이지라고 적어놔요. 자, 37페이지 오니까 거기 봐봐요. 자, 등록상 정정 중에서 거기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칸, 밑에서 두 번째 칸 가봐요. 무슨 정정이 있어요? 직권정정. 평강편 쳐놔요. 자, 직권정정. 자, 직권정정 찾았어요? 네, 여기가 이제 올해 출제 예상인데, 올해 출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직권정정 사유가. 자, 요 직권정정 사유가 몇 개예요? 10개야, 10개. 거기 직권정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0번까지. 그러니까 여기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과연 이런 스타일로 나올지, 아니면 이런 스타일로 나올지, 아니면 지문에다가 연결해서 이걸 말장난을 칠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정정사유 관련돼서 거기 몇 페이지 적어놨어요? 요약집 37페이지. 그러면 그걸 10개를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느라 봐요. 1번 한번 봅시다.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용이에요? 토지 이용으로 장난을 한두 번 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을 소유자로 한두 번 장난친 게 아니라고.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번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정감 이시 없이 경계의 이치 동그라미. 이치만 잘못된 경우. 이치 정정이죠.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봐요. 10번. 10번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뭐예요? 초과. 아까 했던 거네. 허용범위 초과하면 무슨 정정? 직권정정.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몇 개예요? 10개. 자, 10개 시간 1분 줄 테니까 애우고 문제 한번 가서 다시 풀어봐요. 선생님, 이해해서 보여. 이해 이제 그만해. 이제 맨날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10개 눈으로 익혀요. 신속해지라고. 됐어요? 한번 와서 문제 58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와 면적의 경계 이치가 잘못된 경우. 요거는 경계 정정이야. 청량해져야 됩니다.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맞죠? 요거 못 푼다 그러면 암기력이 떨어진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고. 자,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59번 하나 좀 쉬었다 가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59번 문제. 됐어요? 네, 정답은 몇 번? 3번. 그렇죠. 단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용 계획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요 문제 틀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직권정정 58번 문제 볼 샘플러에서 잘 잡아놓으라고요. 올해 직권정정 과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직권정정이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 이 직권정정은 직권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개 지문을 완벽하게 익숙하게 돼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